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오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하루 먼저 올라가는 파워시황 일요일날 또 뵙게 되겠네요. 네, 그런 가운데 이번 주 그래도 뭐 미국 증시가 강하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좀 편안한, 오랜만에 편안한 주말 때 항상 또 우리 트럼프 선생님의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불안했었지만 이번 주는 조금 편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많이 올랐는데,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걱정이죠. 걱정. 예, 걱정은 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 쪽에서 혹시나 이번 주 별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벤트가 무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미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만 큰 뭐 변화 없으면 한국 시장은 그냥 글로벌 탑, 예, 언제는 꼴등에서 다시 탑으로, 예, 올라오는 이런 자리 쪽에서 한국은 그래도 좀 더 낮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래쪽에서 일단 이벤트 잘 소화하고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이것저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면은, 예, 끝난 이제 미국 증시 금요일날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일단 크게 보면 그 내용들, 가상화폐는 다시 반등하고 있고, 거기다가 환율은 일단 달러와는 약간 강세, 그리고 1438원, 거의 그냥 1440원대. 환율이 약한데 주가도 강하다. 참, 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금도 강한데 주가도 강하다. 과거에 보지 못한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벌려놓고 봐야지,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이렇게 강한데, 아니면 뭐 조금 좀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만 잃어서 살짝 눈 돌아가거나 아니면 살짝 이를 못 따라가는 순간 자네는 거기 있게 우리는 계속 가겠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인정하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도 빠지다가 그래도 4.0대는 계속 유지를 하네요. 일단 FOMC 결과 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유가는 살짝 하락했고, 금은 살짝 하락했고, 구리만 조금 상승했고, 그런 상황들인데, 한국의 야간 선물 보니까 0.7%또 상승. 이제는 막 올라오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불안은 이런 표현을 뺄게요. 네, 즐거운 불안, 행복한 상상, 예, 그런 쪽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또 3,000 뭐 한 20포인트 이상 또 올라올 테니까 3,900, 70, 조만간 4,000은 이제 10월달 안으로 그냥 훅 들어갈 이럴 분위기. 그래서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뭐 거칠 것이 없는 분위기인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격이가 장기도 그렇지만 중장기도 그렇지만 단기도 이격이 만약에 벌어진다, 이거는 특히 이제 단기 이격이 벌어지는 거는 시장이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러니까 물론 단기 쪽으로 이제 따라 올라오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 이평선을 따라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진 상황 쪽에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가기는 이제 부담을 안고 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최근에도 이제 시장 지수를 분석할 때 요게 어느 식으로든 좀 약간 좀 시장에서 부담을 좀 떨구고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네 생각이고 되게 급해요. 뭔가 빠르게 허리업 이런 모습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빨리빨리 문화가 주식 시장에도 반영되는, 좋을 땐 그냥 또 빨리빨리 반영되네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4,000포인트 찍거나 가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이번 주말까지 해서 그냥 4,000포인트 안착 이렇게 나올지는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좋다고 해서 무조건 고 가자라고 불러일으키면 정말 좋겠지만은, 이번 주는 그냥 확인하고 보자. 그래서 지수는 한 지난주 한 2주 정도쯤 된 것 같아요. 분석 폭이, 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막 이렇게 갯물이 흘러갔는데, 거기다가 손수건을 딱 내게 되면은 손수건이 그냥 찰랑찰랑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습니까? 저희들 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에벨레 흘러가는 대로 같이 이렇게, 예, 그렇게 둬야 그나마 그러면은 조정받게 될 거나 아니면 받게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뭐 현금이나 그 정도까지는 잠깐 두고 나머지는 그냥, 예, 흐름에 몸을 맡겨야 그 다음에 낫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일단 변화 보고 대응을까. 이럴 때는
그 시장에 좀 순발력 이런 것도 좀 같이 갖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양해 놓고, 그런데 무조건 이제 계좌 100% 신용까지 막 한 200% 그래서 와 계좌 그냥 빡빡 올라온다 너무 좋아 라고 볼 수 있는 것보다 혹시나 여유분은 좀 남겨놓고 출렁임이 한번 나온다 대응할 준비를 해야겠죠. 이제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다. 항상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 한두 달 동안은 걱정은 왜 해? 걱정은 니들 몫이고 나는 가겠다 한쪽이다 보니까 그게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내용은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상당히 이번 중순대에 발표되다 보니까 2주 정도 좀 늦춰졌죠. 네, 그런 쪽에서 0.31% 상승에 그쳤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좀 환호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일단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 지난달 0.38 예상치가 0.4보다 낮아졌다. 오 땡큐 이런 모습들이죠. 또 전월 대비 근원입니다. 근원 물가도 코어도 지금 0.23% 상승, 그러니까 0.28, 0.3보다 낮아졌다.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야 이제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는 폭이 좀 예상보다 둔화되다 보니까 조금 좀 한 11월 쯤 가서 이제 이런 게 보이지 않을까 싶었더니 10월은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벌써 낮아지기 시작하네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웬일이야 이러면서 또 금리나 이제 가즈아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막상 지금 금리는 여전히 견조해요. 이런 흐름들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왔던 내용들 지표로 보게 되면 제조 PMI가 잘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침체 노노노 경기 우려하지마 라는 쪽으로 일단은 나오는 모습 쪽에서 52.2 그러니까 즉 52대로, 그러니까 이건 예비치입니다. 합성 PMI 예비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대는 하겠지만 11월 초 가봐야 일단 알겠죠. 그런 쪽에서 생각보다 예비치 잘 나왔다 라는 쪽에서 50대 이상에서 그래도 살짝 터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소비자 심리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잠정치가 55였는데 53.6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걸 봤을 때 소비자는 일단 물가는 이제 살짝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마음은 지갑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50대예요 50대. 이거는 참 100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여기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압박은 크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그것까지 50까지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건 좀 약간 그런데, 근데 시장 반응은 일단 안 좋은 거 알겠고, 그때 이제 물가만 떨어져 봐라 금리만 내려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한숨 놓이겠다 한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그럼 막상 지금부터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즉 물가가 하락하고 미국에서 금리가 이제 이번 10월 달도 이번 주 있는 FOMC에서 금리 내리고, 또 하나 QT 이것도 이제 다시 양적 긴축 종료가 되는 모습들이 만약에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좀 낫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 핵심이 유가라고 봐야겠죠. 가장 미국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동이 많은데 거기다 이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근데 유가는 아직까지 가솔린,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료 쪽은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미국의 정제 시설이 그만큼 고도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게 이제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숨통은 트일 것이다. 그러면 물가가 이런 현상까지 갔을 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살아나는 것까지 연말까지 보게 되면 시장의 반응은 일단 지금 요거는 당장 금리 인하를 하는 조건 쪽으로 해석을 하겠죠. 근데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우리도 살았네. 그래서 약간 금리 인하와 유동성이 다시 회복되면서 좀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 아닌가 안쪽도 지금 얘기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 금리나 한댐에 나스닥이 가장 셌고요. 러셀 2000도 만만치 않게 올라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9%.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기술주 쪽에서 진행이 됐는데, 또 여기 있네요. 알파벳이 엔트로픽, 요거 요즘 뜨거운 회사죠. 이쪽에 AI 칩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AI 관련된 쪽은 연일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AI 1차 사이클 끝나고 2차 사이클로 또 가는 모습들 쪽에서 가즈아가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다. 특이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적으로 가볼까요?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알파벳이 오랜만에 2%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그 빅테크 기업 쪽에서 그나마 좀 밸류가 낮다라고 하는 쪽들이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였고, 아마존도 그렇게 강했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런 쪽들, 약간 요 쪽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제대로 못 갔던 회사들인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자 발동 걸자, 발전기 돌려, 부릉부릉부릉 뭐 이런 거, 예, 이런 모습들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또 특이한 모습들이고. 반도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또 다시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그러니까 1차로 가장 강했던, 그러니까 AI 시그널이 나왔을 때, AI 인프라 쪽으로 나왔을 때 첫 번째 학습한다라고 관점 쪽에서 인프라 깔 때 제일 중요한 회사, 에이직 쪽에서는 브로드컴, 예,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GPU로 가져가는 이쪽들이 다시 발동을 살짝 거나 이런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은데,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예, 또 지금 메모리 마이크론도 6% 올랐습니다. 인텔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쇼티지다 라는 쪽에서 일단 서버 쇼티지다, PC까지 쇼티지다. PC가 쇼티지예요? 저 이게 처음 들었어요. PC는 그냥 사면 되는 걸로 그냥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우리 국내 입장을 한번 볼게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모든 카드가 꽃놀이패를 갖고 있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버렸죠. AI도 수혜라고 하고 있고 IT 디바이스 쪽도 쭉 올라가고, 특히 애플이 잘 팔린다면서요. 그렇게 되면은 애플 잘 팔리는 안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 LPDDR 쪽들 좋을 거고, 거기다가 PC까지 혹시나 노트북 뭐 이런 것, 노트북도 거의 바꿀 때가 되긴 됐어요, 솔직히. 예, 근데 이런 것까지 수요가 다 늘어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 아니냐 라는 쪽으로 한번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런 쪽이다 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요즘 또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 샌디스크, 예,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또 그냥 이틀 사이 또한 15% 뭐 이렇게 쭉 올라버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도 저장장치, SSD 이거는 꼭 또 체크를 해야 될 AI 사이클 쪽에서 다음에 모습들을 갖추고 가고 있기 때문에 2차로는 저장장치다, 스토리지다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그럼 결국에는 낸드 쪽도 팍 살아난다는 얘기죠. 메모리 업체들 입장으로는 낸드는 거의 뭐 신경도 안 썼어요. 적자만 안 나면 돼 라고 하다가 이게 강하게 수요와 함께 변화가 들어온다.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동향들이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이쪽은 특성이 있는 게 원래 그래요. 이쪽은 한번 돌아가서 추세 갖추고 쫙 올라올 때는 살 기회 잘 안 줍니다. 계속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보게 되면 흔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쭉 올라오고 고지 한번 올라서 좀 쉬고 또 가다가 이제 다 탈락하고 있고, 그러면 이 정도에서 쉬는데 다시 여기 탈락한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다시 사라고 고민할 때 고민만 하고 있어. 다음에 쫙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올라가는 가장 큰 특징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예전부터 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간중간에 털리면 안 되겠죠. 신규 분들은 고민일 거예요. 저거 반도체는 없는데 계속 가야 되나, 그러면 뭐 ETF나 아니면 그런 잠깐 쉴 때라도 일단 적정 비중은 확보하고 그 다음을 보시는 게 시장을 맞춰가는 전략이 아닐까. 잘못하게 되면 시장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못 따라가고 있고 계속 그것만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거라도 따라가야 되느냐. 제가 보기엔 일정 부분은 계속 반도체가 있어야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 시장 지수를 그나마 커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실적 발표하고 밀립니다. 한 3%대 밀렸고, 그렇지만 요즘에 GM 같은 경우 포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는 GM이 한 14% 올라가더니 오늘은 또 포드가 12% 올라가네요. 이걸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소를 짓고 있겠죠. 네, 내가 미국 내 기업들을 살리고 있다는 반증을, 이런 거 그렇잖아요. 또 잘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지, 못한 거 갖고는 얘기 안 하는 게 사람의 특성인 것 같아서 이런 것 같고, 앨범 말도 리튬 관련주 또 딱 터나다 보니까 이래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강한 또 기대감이 좀 생기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이고, 원자력, 전력망, 원자력 이런 관련된 쪽에서는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걸 가지고 말이 많지만은, 제가 정면으로 반박한 거, 수주가 없으면 매출이 없다는 게 문제겠지만 수주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힘냈으면 좋겠고, 그런 쪽에서 거기다가 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이런 쪽들 다 전력망 쪽들 강합니다. 다시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전력 설비 전선 이쪽으로 확대되는 모습들이고요.
오랜만에 팔런티어가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런 쪽들 수주를 했다고 나오다 보니까 기대를 살짝 더 터는 모습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오라클도 반등하는데 아직은 자금 조달하는 모습들 계속 나오긴 있죠. 근데 완전히 터나기보다는 슬슬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비트코인 쪽입니다. 이쪽이 또 급등했어요. 관련 쪽들이. 요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JP모건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출 담보로 허용할 계획.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겠죠. 요런 거. 그러면 수익 모델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가 한때는 전혀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다가 지금은 이 안쪽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제도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는 거에 첫 번째 활용해 이걸 자산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대출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활용 가치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그럼 다양한 또 상품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 10%대 가까이 올랐고, 거기다가 또 서클, 로빈훗 이런 것들 다 같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또 이쪽도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들이고, 거기다 그러면 요거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기초 자산을 담보로 해서 실물 담보를 해서 발행된 코인인데 그거 가지고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금융상품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나쁘지 않겠죠. 근데 그게 워낙 스테이블은 아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다 미국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면서 흐름들이 이어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술주가 다시 힘내자라는 쪽으로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주간 이슈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FOMC 관련된 쪽의 얘기인데, 이번 FOMC에서는 아마 금리 인하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하느냐,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스러운 내용에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는 쪽들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지금 간대로 가는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번에 QT 종료에 대해서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당장 QT 종료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 뉘앙스는 점진적으로 QT를 아직 양적 긴축으로 들어갔던 거를 종료를 고려하고 있다 라는 쪽으로 나왔더니, 시장은 던지면 아니 뭐 한국 사람들이에요? 네, 뭐 던지면 그냥 바로 바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논의를 지난번에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빠르면 그냥 한 12월 달에 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또 벌써 아니야 빨리 급해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또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 요런 거 작용하고, 위원들 쪽도 그쪽이 일단은 저희 과반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모르죠. 근데 요거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FOMC의 금리 인하보다 더 강한 재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너무 기대하지 말자. 저는 12월 달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뭐 올해 한 2번 계속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쪽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 한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이번에 정상회담 때 할 얘기가 무지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립해서 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도 그러면 이거 할래 이러면서 계속 싸웠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와르르 무너뜨리면서 뭔가 성과를 딱 이제 없던 걸로 쫙 하고, 안 그러면 지금 당장 11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한 100% 관세를 매일 때리겠다라고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조금 뭔가 성과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그친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 없이, 그렇게 되면은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무슨 정상회담 쪽에서 한 몇 시간 얘기를 했는데 나오는 게 없다. 그럼 시장이 실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서 100% 인상 그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 먼저 볼까요? 그러면 주요 의제를 보게 되면 히토류 수출 통제 이거 없애라 이런 쪽으로 나올 거고, 미국은 또 대두 이거 수입 재개. 왜냐하면은 농부들이 불만이 상당히 커 있기 때문에 이거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쪽들이고, 별거 다 신경 써야 되네요. 방산부터 이런 농부 입장부터 모든 이제 산업들을 다 챙겨야 되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머리가 많이 아픈 자리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펜타밀 문제, 핵군축, 대만 문제까지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을 시켜서 확대할 것이다. 그러면 아마 핵심적인 논제를 빼고 나머지 좀 약한 것부터 좀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입니다.
합의 내용들이 저희가 이렇게 딱 대립됐던 것 쪽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하나 요거는 풀고 요것도 풀고 하지만 요거는 좀 더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50% 정도라도 기대했던 것들의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엔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런 거 대만 문제는 이거는 아직 좀 어려울 것 같고 펜타밀 문제 이런 건 좀 그래도 좀 해결하기 위한 뭐 좀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이건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이게 일단 그때 같아요. 먼저 초안이 사전협상 결과가 월요일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대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 성격 아시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그러면서 또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일단 그 결정이나 보다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미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종목 장세식으로 쭉쭉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쉬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AI는 예 계속 투자를 할 것이다. KPX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는지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거 이상 없이 들어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익입니다. 그러면 투자는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은 더 실망이 클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돈도 좀 수익이 이렇게 유축되고 있는데 계속 AI만 투자한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원래 투자자들이 인내심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한테 지금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할 거를 왜 그런 데다 써가지고 지금 주가를 이렇게 못 가게 만들었느냐? 한쪽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심정에서 수익도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거기다가 KPX 투자도 만약에 이거 그러면 투자를 또 그냥 정책도는 못한다. 그러면 아이고 증가율이 떨어지네. 그러면서 AI 관련된 쪽들에 대한 또 실망감이 나올 수가 있겠고 잘못하게 되면 아니 우리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회사가 지금 당장 수익도 조금 수익분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를 좀 포기를 했는데 그거마저도 KPX 투자가 좀 제대로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너희 패권 유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도 또 부담감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두 마리 다 봐야 됩니다. KPX 투자, 수익이 제대로 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일 것 같고요. 애플은 제외. 애플은 지금 일단 뭐 잘 팔았냐 못 팔았냐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큰 축을 가져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도 실적 발표 만만치 않아요. 이번 흐름 보게 되면은 딱 표로 정리된 게 AI가 알려줬습니다. 예, AI, I love AI. 하나오션부터 실적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부터 나올 거고 좀 중요한 회사들 쭉 보게 되면 금융주들도 나올 텐데 삼바도 나올 거고요. 화요일날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따단 예, 하이닉스. 지금 11조 정도쯤 돼 있는 게 얼만큼 그러니까 일단 업사이드가 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온 만큼 그때도 그랬었죠. 삼성전자도 주가가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해도 당일날 주가는 흔들렸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리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더 가는 것보다 그날은 좀 주춤 그 다음날 이렇게 또 다 끝나고 이렇게 쭉 한번 실적 회의 내용들 보고 회의하면서 야 그 다음날 야 다시 사? 계속 사? 아니면 일단 좀 조금 쉬었다가 이거 결정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사이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날 좀 주춤하고 그 다음날 큰 이상 없다 그러면 하루 이틀이라도 다시 쭉 이거는 뭐 이제 그 주주 입장이 아니라 그냥 뭐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삼성전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LNF 포스코 퓨첸 같은 날 발표하네요. 29일 날. 예. 2차 제가 보기엔 현재 핵심인 종목들이 이렇게 발표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지만 현대차 이것도 중요하네요. 증권주들 실적 발표하고요. 현대차 실적 발표하면서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솔직히 자동차가 강해서 따라가냐 마느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단 안 따라가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그 다음에 동향들 보고 움직이겠다. 이게 지금 AI 시대에 현대차가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뭘까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뭐 로봇이나 아니면 AI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성과가 나와야 그래도 미래 가치를 좀 갖다 붙이면서 지금 저평가를 끌어올릴 것 같은데 저평가만 이해해요. 저평가의 상황 쪽에서 저평가만 반영한다? 그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가치를 플러스 알파 스토리를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안 되면 지배구조입니다. 지배구조 개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야 현대차는 한번 레벨업을 탁 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좀 컨퍼런스 콜의 내용들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SK 이노베이션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하나 시스템, 삼성전자 확정 실적 또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될 것 같고, 마지막 날에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시장이 챙겨볼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전망을 상당히 좋게 한다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중요한 일정들 하나씩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지금은 뭐 웬만한 건 잘 눈에 안 들 거예요. 지금 다 굵직굵직한 게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사전 협상 뭐 관련된 내용들 한번 공개되는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화요일 날은 일단 또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오는데 뭐 이거는 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이것도 뭐 보셔야 될 내용들인 것 같고, 그 밖에 실적 쪽에서는 볼 거 넥스트라 에너지 이거 체크해야 되겠죠. 이거랑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거 최근에 관심이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 나오는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장후에는 블룸 에너지 나오네요. 그리고 시게이트 요거 중요합니다. 예, 요거 시게이트, 그리고 또 웨스턴 디지털 이것도 좀 저장장치 업체죠. 이거 실적 발표하고 앞으로 전망들 이거 가지고 또 메모리 업체들에 영향을 끼칠 거고,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수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 지금 FOMC 이날 발표되면 저희 목요일 날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파워리저 견자 캐터필라 실적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캐터필라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건설 기계가 아니라 엔진 쪽이 있어요. 그 발전 엔진 산업용 엔진 쪽이 있는데 거기에 부각을 슬슬 받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장으로 실적 한꺼번에 다 나오네요. 좀 천천히 하지 이거 다 나와서 정신없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런 쪽에서 이 스타벅스까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목요일날 가겠습니다. 목요일날은 GDP 성장률 이런 쪽에서 3분기 GDP 성장률 가지고는 뭐 이렇게 크게 살짝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특히 이제 본격적인 아마 셧다운 여파가 4분기에 영향을 끼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또 일본 ECB 통화정책회의 할 거고, 근데 뭐 당장은 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 일라일리 실적 발표하고, 머크도 실적 발표하는데 예, 알테오젠과 연결 있는 거 없나 봐야 될 것 같죠. 그런 쪽에서 애플 실적하고 아마존 요거 중요할 것 같고, 또 코인베이스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웨스턴 디지털 나오기 시작하고, 예, 레딧 이런 정도들 또 봐야 될 것 같고, 퍼스트솔라 이것도 실적 괜찮게 되면은 또 국내 태양광 쪽들도 요즘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고개를 탁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말일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 PMI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거기다가 드디어 이제 이때부터 이펙 정상회담이 쭉 들어갑니다.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 12월 30일 월까지 이렇게 토요일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 이때는 아마 또 나오는, 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바로 즉각 또 뉴스가 나오겠죠. 그에 따라서 아마 금요일 날은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관련된 내용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근데 뭐 넥스트레이드는 아시는 것처럼 네, 너무 거기 중점적으로 보시면 마시고 거기서 한쪽으로 너무 쫙 쏠린다, 그게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시고, 그렇게 보고 PC 가격지수 이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이것도 하향으로 들어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엑슨모빌 또 이런 또 종이업체들 실적 발표하는데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1일부터 추가가세가 들어갈 텐데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은 이제 서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10시 반 개장이 아니라 11시 반 개장으로 넘어가고, 마감도 5시가 아니라 6시로 바뀌겠죠. 조금 더 내용들이 바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좀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들도 하나씩 좀 늘어진다는 것도 보시면서 내용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내용들 기사 가지고 몇 가지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뉴스 쪽에서 상무장관이 국내 조선소 방문을 아직까지 검토입니다. 검토인데 벌써 시장은 뭔가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조선소 한 곳을 방문을 검토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행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일단 당장은 지금 현재 쪽에서는 조선소 쪽에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지분 투자해놓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다
하나오션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가즈야 하나오션 바락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강한 모습들이 나왔고 그게 조선주에 또 하나의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는 상황들이라고도 생각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내용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오션만이 해당되느냐? 또 키맞추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아이고 저걸 살걸 뭐 그 세 개 조선사 쪽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오히려 기자재라든가 아니면 또 중형급 조선사들이 이것도 마스가를 통해서 뭔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쪽도 같이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HBM4 재설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잘 수요를 못 잡고 있고 그러면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최대 9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수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좀 약간 처지나 그러면은 잠깐 일단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벌써 프리테스트 다 통과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생산 시설까지 지난번 전자전시회에 SK하이닉스 HBM4 딱 전시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특히 하이닉스 투자자분들은 거의 다 모여가지고 이걸 사진 찍고 막 그 웅장한 이런 모습들 하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로 SK하이닉스에는 오히려 더 기대감이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자리를 삼성전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또 쌓이는 모습들인데 근데 그냥 팩트만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하이닉스가 제일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현상들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는 그래도 기회가 더 많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했던 이 샌디스크 AI 2차를 이끈다라는 쪽에서 이게 지금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1번 아까 똑같이 얘기 드린 거 학습 끝나고 나면 2번 추론이 들어옵니다. 추론이 들어올 때는 저장을 직접 해놓고 저장 장치 확대와 함께 그 다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산 기능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더 연산을 해서 이거를 결론을 내리는 과정들이 나오죠. 그게 보기 시작해야 에이전트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되게 되면 당연히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그쪽에서 SSD에 대한 강한 도입들, 정확하게는 ESSD죠. 기업용 쪽으로 확대되는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2029년까지 41조 신규 수요 기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아직 저평가? 이거 막 올라가면서 저평가 이런 건 무서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반도체가 움직이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들 반도체 2차전지만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왔네요. 지금 유튜브 조회수 400만 대 넘기면서 이분이죠. 카디비 글로벌 팝스타 이번 보면은 좀 그래요. 이게 좀 굴곡이 아주 심하신 분이고 많이 좀 그러셔서 좀 약간 무섭기도 한데 이쪽에서 고추 참치를 꺼내서 먹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고추 참치 해외에서 인기가 이제 시작되나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사이 수출량도 급증했다. 그러면서 부각을 받죠. 참치 어디입니까? 동원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랬는지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원래 이 회사를 관심은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소비재 쪽들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예전에 동원산업과 동원 FMB가 합병된 회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합병돼 놓고 그러면 시너지는 더 나게 될 모습들인데 주가가 전혀 반영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가 반영하기 시작하네요. 어허라 라고 해서 저게 만약에 수출까지 확대되면서 인기가 구글 트렌드 아니면 또 틱톡 검색 트렌드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제2의 삼양식품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쪽에 반응이 나오는지 이제 앞으로 점검해 가야 되겠죠. 먼저 잘 지지했고 좀 다음 레벨업이 되는지 솔직히 저는 동원산업을 볼 때 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까지 올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요 보실까요? 이것도 7배 PER 7배 PBR 0.7배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또 반짝 이슈로 끝나게 되면은 또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 안쪽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슈 가지고 너무 흔들리지 않고 다시 그냥 주추세를 계속 갈 수 있을지 또 아마
장중에도 그리고 또 장 끝나고도 이런저런 뉴스가 막 팍팍 튀어나올 그럴 시기입니다. 이거를 잘 어울러서 저희가 또 이용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변동성 막 좀 커지게 되면은 또 마음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추세가 그냥 큰 그림은 그냥 흔들리면 사겠다. 근데 살 현금이 없으면 안 되겠을 거 아니에요. 다 그냥 주식만 꽉꽉 채워 있으면은 올라가는 거 보다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흔들리면 내가 사보겠다고 하는 원천 자금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근데 돈 없으니까 아이고 그럼 신용 들어갔다가 신용으로 들어간 거는 뭐 내가 안 쓰던 입장 쪽에서 처음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계속 쓰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서 신용은 내 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는 또 나중에 고점에서 막 흔들릴 때가 더 번거지만 기분은 좋다가 빠질 때는 2배의 속도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관리해 가시면서, 지금은 이용은 좋겠지만 내가 나의 욕심의 끝은 어디인지 신용의 끝을 잡고 솔리드 형님들이 얘기하셨죠. 이 밤의 끝을 잡고 하다가 그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변동성 잘 관리하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도 아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매주 매일 아침마다 배달되는 따끈따끈한 파워 시황이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전히, 그리고 저희는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